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립이 일촉즉발 상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대사관마저 철수시키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도 얼마든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러시아의 침공에 신속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신속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의 군사력이 증강하는 데 대응하여 외교와 억지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국제정세의 주인공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러시아 시베리아에 한국인이 지배하던 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반도에는 봄꽃이 피기 시작하는 지난 4월 초 러시아 사하공화국의 수도 야쿠츠크는 지난 겨울 영하 4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사하공화국은 연중 최저 기온이 영하 64.7도에 달할 정도로 추운 지역입니다. 레나강은 사하공화국의 주인 야쿠트인의 말 에벤크어로 큰 강이라는 뜻입니다. 세계 최대의 담수호인 바이카로에서 발원 3,000km를 달려와 야쿠트인의 땅 야쿠츠아에 도달한 레나강은 다시 1,000km를 더 흘러 북극 바다인 납테프해로 이어집니다. 러시아 사하공화국의 수도 야쿠츠크에서 만난 한 여인, 한국에서 보기 드문 두꺼운 털모자를 쓴 것을 빼면 우리나라 여느 할머니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하공화국의 사람들은 우리와 많이 닮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스스로 바이카로에서 왔으며 우리 한민족과는 1300여 년 전 해동성국이라 불린 바레를 같이 건국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북극 원주민이 주축이 된 노던 포럼의 안드레이 이사코프 씨는 이것이 한반도와 북극권을 처음으로 이어준 인연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체코인 얀 벨칠입니다. 얀 벨칠은 황금의 땅을 찾아 북극권 땅 사하공화국의 북쪽 끝북이 75도의 섬지역인 노바야시비리까지 갔다가 에스키모 족장까지 한 인물입니다. 북극섬 조선 여인과 같이 생활한 체코인 웰칠은 자신이 입양한 에스키모 여자아이를 기르는 7년 동안 한국 여인과 같이 생활을 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여인은 태평양에서 여름철에 북극해로 넘어오는 정어리를 잡기 위해 일본, 중국, 한국에서 온 배를 타고 와서 그곳에 정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책 속에는 일본과 중국을 분명히 코리아와 분리하여 설명하고 있고 흰 머리띠를 강조해서 설명한 것으로 보아 우리의 모습이 분명해 보입니다. 만약 웰칠의 기억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와 북극해 간의 역사는 거의 80년 이상 길어지고 북극해의 수산업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정어리가 태평양과 북극해 사이를 이동한다는 것도 지금의 과학적인 증거와 맞지 않는 내용이지만 그의 설명은 너무나 명확하고 확신적입니다. 한편 야쿠츠크는 러시아를 구성하고 있는 8개 연방관구 중 극동 연방관구에 속하는 사하공화국의 수도로 극동 지역에서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야쿠츠크라는 명칭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야쿠트라 불리는 민족의 명칭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어 17세기 초 동시베리아에 도달한 러시아인이 야쿠트라는 용어를 수용하면서 이 용어가 고착됐는데 정작 야쿠트라 불리는 부족은 스스로를 투르크계 민족의 명칭인 사하인이라고 칭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야쿠티아 공화국이라는 러시아어 공식 명칭과 함께 사하공화국으로도 불리는 이유입니다. 또한 야쿠트와 한국의 공통점은 언어로도 이어진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한국 외국어대 노어과 강덕수 교수는 야쿠트어가 북부 시베리아 지역에서 오랫동안 고립된 결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투르크어와는 달리 투르크어족의 고어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쿠트어에 대한 이해는 한국어 계통론 연구에서 알타이어족의 다른 언어와 비교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게 강 교수의 평가입니다. 최근 출간된 강 교수의 야쿠트어는 시베리아 소수민족 언어에 대한 연구가 한국어의 계통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우회적 대안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수행한 연구 성과물입니다. 이를 위해 야쿠트어의 문법적 구성과 어휘 구성, 문장 어순에 일일이 한국어 해석을 가해 구조적 근사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 교수는 야쿠트인들은 스스로 오랑카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격렬에 부르던 오랑캐라는 말과 연관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1세기 북극항로가 살려낼 노바야시비리 섬은 20세기 들어 긴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노바야시비리는 금단의 땅이 되었고 군사적 활동만 간간히 있는 머나먼 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북극
북극 항로가 이곳을 다시 지나면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위 77도까지 이어져 북극해를 마주하고 있는 사하공화국은 한반도 면적의 15배에 이르는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겨울철 최고 영하 71도까지 떨어진 기록이 있는 지구상에서 사람이 사는 곳 중 가장 추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러시아의 다이아몬드 생산의 90%, 세계 부조량의 25%가 묻혀 있다고 알려져 있고 북극해와 시베리아 내륙을 연결하는 물유거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의 전설에 따르면 신이 지구에 보물이 든 가방을 가지고 사하공화국 위를 날아가다 극심한 추위에 그만 손이 얼어버려 가방에 든 보물을 다 떨어뜨려 버렸다고 전해집니다. 따라서 한국인의 북극 인연을 러시아 땅 끝까지 가져간 여인의 흔적이 언젠가 다시 우리의 손에 꼭 들어오길 바랍니다. 한편 러시아에서도 한국의 유물이 시베리아에서 발견되었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 연구자들은 조오바 지역을 탐색하던 중 유물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흑요석으로 만든 화살촉이었습니다. 흑요석은 한반도에만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특히 조오바 지역은 고위도에 위치했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도 어려웠고 지리상 흑요석이 발견될 만한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흑요석으로 된 화살촉은 날카로워 사냥감에 상처를 입히기 좋아 고조선인들이 사용하던 무기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흑요석은 백두산의 분포에 한민족들만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 또다시 중국이 참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선 러시아의 주장의 흑요석 화살촉은 한민족이 아닌 한족의 조상이 남긴 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중국의 주장을 부정하며 한민족의 유물이라는 연구를 지지했습니다. 이처럼 한민족은 한반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민족의 영역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초로 아메리카 대륙을 밟은 미국 원주민의 정체가 시베리아 북동부에 살던 미지의 인류와 동아시아인이라는 사실이 고인류의 게놈을 해독한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기존에도 미국 원주민이 시베리아 북동부를 거쳐온 인류이며 동아시아 지역 인류의 피가 일부 섞였다는 사실은 밝혀져 있었지만 구체적인 정체와 이들의 이주 경로가 나온 것은 처음인데요. 이번 연구는 윌러 슬래프 교수팀이 지난해 1월 네이처에 발표했던 논문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당시에도 윌러 슬래프 교수팀은 미국 원주민의 조상의 동아시아인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1만 1500년 전 알래스카인 어린이 유골로부터 게놈을 해독한 뒤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 대륙의 현생 인류 167명의 유전자와 비교해 미국 원주민의 조상은 약 3만 6천 년 전의 동아시아인이며 이들이 약 2만 년 전 시베리아와 알래스카를 거쳐 빙하기 미국 땅을 처음 밟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주장이 나왔는데요. 국립수산과학원 김장근 박사는 한일 고래 문화 세미나에서 고래와 한국의 문화 코리안 신대륙 발견설 소개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색학설을 화두로 내놓았습니다. 4000년 전 반고대 암각화를 그렸던 선사시대 코리안들이 고래를 따라 한반도에서 연해주, 다시 쿠릭 열도를 거쳐 러시아 캄차카 반도, 이어서 알류션 열도를 지나 미국 북부의 알래스카로 갔다. 김 박사는 선사시대 코리안이 미국 신대륙을 처음 발견했다는 이 학설은 미국에서 1893 한국전시관 복원기념사업회의 김성규 회장이 제시한 내용이라며 김 회장의 주장은 고래와 한국의 문화라는 논문을 통해 내가 밝혔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학설은 2007년 미국의 고고학 회지에 미국 알래스카의 알류션 열도 아막낙 섬에서 3000년 전에 한국 전통 온돌이 발견됐고 신라의 미소와 병산탈과 유사한 모양의 고래탈뼈가 발견돼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김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고래탈뼈는 국보 285호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울산시 울주군 반고대 암각화의 바위 그림에 나와 있는 고래탈뼈와 그 모양이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3000년 전 한반도 코리안이 금원 신대륙 미국 북부까지 왜 어떻게 갔을까? 이 의문에 대해 김 박사는 선사시대 고래는 기름과 고기, 뼈와 심줄, 저장 용기를 제공하는 유용한 물자라며 이 바다의 귀한 선물 고래가 다니는 길을 따라갔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오제테 마을의 마카 인디언은 반고대 암각화에 그려진 것과 흡사한 6에서 9인승의 조그만 카누를 타고 고래잡이를 했던 기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사하공화국은 한국과 경제협력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사하공화국 수도 야쿠츠크시에는 한국 학교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공화국 정부가 운영하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